패드와치를 보면 6월 달에도 금리 동결될 가능성이 너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6월 달에 금리가 동결됨에도 불구하고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지 싶긴 하거든요. 근데 그때가 좀 비트코인의 이번 사이클 정점쯤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많이 오르다가 내년 1월에 마지막 금리 인하 하고 나면 그 뒤에는 좀 많이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최고점 대비 50에서 60% 정도는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5월 9일 오전 7시 9분 시향방송을 시작합니다. 일단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죠. 1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제가 알람을 걸어놨어요. 10만 달러 알람을 걸어놨는데 제가 어저께 한 11시 반쯤 잠자리에 들었거든요. 12시 한 20분 되니까 알람이 막 울려가지고 알람이 울리는 순간 전 알잖아요. 10만 달러 넘었구나 하면서 기분 좋게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도 제가 썼는데요. 너무 오랜만이네. 이거 얼마 만이죠? 요때 이후로 없네요. 올해 2월달 한 3달이 넘었네. 3개월 만에 만나보는 이 6자리의 상코맘. 10만이면 6자리죠. 6자리의 상코맘을 좀 오랜만에 느끼고 있습니다. 한 번에 그냥 쑥 올라왔어요. 우리 그 투자 격언에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사실 저도 요때 조정받으면 살려고 했다가 이번에 또 이렇게 횡보하길래 조정 없이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분할 매수를 했거든요. 한 10일 정도 분할 매수한 것 같아요. 오르든 떨어지든 그냥 샀습니다. 요때 이렇게 분할 매수를 했더니 지금 뭐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네요. 뭐 10만 밑으로 다시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모릅니다. 뭐 그건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아무튼 지금은 10만 달러를 그냥 넘은 게 아니라 훌쩍 넘었습니다. 훌쩍. 제가 아침 6시 15분에 고래동 공부에서 시황 방송을 하는데 시황 방송 하는 중에 계속 오르더라고요. 10만 4천 달러도 한번 넘었었죠. 그리고 지금은 한 10만 2천 달러 수준에서 지금 조금 숨고르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는 물론 조금 조정받을 수도 있죠. 뭐 10만 달러 살짝 깨질 수도 있고 하지만 좀 상방으로 가지 않을까 뭐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두 달 사이에 그러니까 7월 말까지는 우리가 지금 현재 109K가 올타임 하이잖아요. 사상 최고가가 109K인데 10만 9천 달러. 요건 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 12만에서 14만 달러 정도는 7월 말까지 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건 된다가 아니라 될 가능성이 꽤 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뭐 이게 맞고 틀리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망치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될 가능성이 꽤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그냥 희망회로다. 뭐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14만 달러 정도 되면 이제 한 2억 되거든요. 와, 비트코인 2억. 작년 3월 11일 날 비트코인이 우리나라 업비트 기준으로 1억을 처음 넘었거든요. 한 1년 2개월 지금 됐는데 지금 한 1억 4,300이죠. 그리고 지금 빠지기 전에 올해 한 1월 달에는 1억 6,500까지 이렇게 올라갔었거든요. 2억이 사실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최고점 대비해서 조금만 노력해주면 2억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숫자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한 1억, 2억 가니까 자릿수가 언제 늘어나냐 또 이제 이게 궁금하죠. 그래서 언제 2억 가냐보다 이제 언제 10억 가냐 이야기가 몇 년만 있으면 뭐 한 2, 3년만 있으면 이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오르고 10만 달러 넘어가면은 지금 사도 될까요? 이 이야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투자해도 되냐. 또 우리 세일러 형님이 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이버에다 고래동 공부 치시면 저희 카페가 나오거든요. 카페에도 제가 글을 올려놨는데 새벽에 올렸어요. 거의 실시간으로 올렸습니다. 밤 12시 48분 계속 오르더라고요. 12시 20분쯤에 10만 달러 넘기고 계속 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10만 4천 달러까지 올랐죠. 그래서 제 기쁜 마음에 이렇게 카페에다 글을 썼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도 되냐? 네, 이런 거를 또 궁금해 할까봐, 세일러 형님이 말했죠. 너는 아직은, 네, 비트코인을, 0.2 밀리언 밑에서, 그러니까 20만 달러 밑에서 살 수 있는 기회다. 20만 달러 밑에서 아직은 비트코인을 살 수 있다. 이 말이 지금은 좀 터무니없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비트코인의 속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뭐 한 2017년, 네, 2018년 그리고 코로나 때 이후로는 뭐 10,000달러, 20,000달러, 30,000달러 뭐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2021년에 한 69,000달러까지 이렇게 갔었죠. 10,000달러, 20,000달러 하다가 이제 10만 달러가 다시 됐단 말이에요. 작년 12월에 됐다가 좀 빠졌다가 1월에 또 됐다가 또 빠져가지고 5월에 새로 됐죠. 처음 10만 달러 찍었을 때랑 조정받은 다음에 다시 10만 달러 넘어갈 때랑은 저는 질적으로 많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요럴 때는 사기에 좀 부담되죠. 같은 10만이라도. 요럴 때는 네, 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10만 달러 밑에서는 사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지만 10만 달러가 넘었지만 지금 사도 좋다라는 말씀 드린 적은 없잖아요. 네, 이거는 각각 개개인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10만 달러 위에서 사는 거는 저는 좀 부담돼요. 그래서 저는 못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운 좋게 한 9만 3천에서 한 9만 6천? 네, 요때 사긴 했거든요. 솔직히 비싸다고 생각하고 샀어요. 싸다고 생각한 게 샀지만, 생각하고 산 게 아니라. 하지만 뭐, 앞으로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진짜 14만 달러 간다고 치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치면, 매수해도 괜찮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매수를 했습니다. 비트코인도 사고, 뭐, 주식도 좀 샀어요. 관련 주식들. 뭐 자세한 거는 거래동공부에서는 다 이야기하는데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엔 좀 부담돼가지고 이제 10만 달러가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단위는 1만, 2만, 3만 요런 게 아니라 뭐 20만, 30만, 40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나면은 100만, 200만, 300만을 좀 이야기하게 되지 않을까. 뭐 요렇게 될 것 같아요. 100만 달러 해봤자 한 14억이거든요. 네, 뭐 충분히 가능하죠. 또 10년 지나면은 1,000만 달러를 얘기하겠죠. 네, 너무 터무니없게 들릴 수 있지만 이때는 한 140억 정도 됩니다. 140억. 한 2050년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럼 내 나이가 지금 70인데 이러면 90살이 넘는데 죽을 때 이 가격 되면 뭐 하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70세가 지금 되게 젊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텐데 저희 어머니도 이제 저희 어머니 진짜 젊으시거든요. 저희 큰 형을 저희가 형 누나 저 이렇게 3남매인데 저희 형을 18살에 낳으셨어요. 아기 낳은 나이가 만으로 17살에 우리 형을 낳았고 그리고 한 18, 19쯤에 우리 누나 낳으셨고 네, 저를 낳으신 건 22살에 낳으셨거든요. 만으로 21살에. 그런 우리 어머니도 조금 있으면 네, 72이신데 너무 젊으세요. 네, 저희 어머니도 60대이십니다. 60대가 지금은 너무 젊어요. 그래서 이렇게 60대가 젊은데 지금 뭐 옛날에 3, 40대 느낌이에요. 60대는. 제가 어렸을 때 40대 아저씨들이 되게 늙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지금 60대 분들을 보면 전혀 늙었다는 생각이 정말 1도 안 듭니다. 강의 시장에도 뭐 메가스터디 강의하시는 분들도 뭐 거의 60 전후 하신 분들도 뭐 거의 뭐 현업으로 활동하시고 예전이랑 나이 개념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럼 이분들이 20년, 25년 지나봤자 한 80대에서 80대, 90대 요 정도 될 텐데 저는 이쯤 되면은 기대 수명이 한 120세에서 150세까지는 되지 않을까. 진짜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를 미리미리 준비해둬야 됩니다. 그때 사둘 걸 하지 마시고 샀어도 또 미리 일찍 팔면 안 돼요. 비트코인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1억이잖아요. 1억에 사서 2억에 팔았으니까 아싸 땡큐 뭐 요렇게 삼기에는 너무 아쉽습니다. 이건 뭐냐면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우리가 뭐 그래도 운 좋게 보는 눈이 있어서 한 2억 5천에 매수를 한 거예요. 근데 5억이 돼서 아싸 땡큐 뭐 하고 그냥 매도를 해버린 겁니다. 그럼 다시 사기 되게 어렵겠죠. 지금 뭐 한 35억, 40억 막 이렇게 하는데 작은 것도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그냥 길게 가져가야 되는 자산이지 적당히 올랐으니까 팔아야지 하는 뭐 트레이딩용 자산이
아닙니다. 네, 뭐 일부는 트레이딩 할 수 있겠지만 뭐 사갖고 좀 올랐을 때 팔 수 있겠지만 장기 보유 물량은 꼭 가져가셔야 돼요. 이게 제가 정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거든요. 언제 얼마 간다. 뭐 이게 제목 자극적으로 짓는 거는 정말 뭐 죄송한 부분이긴 한데 그래야 누구라도 좀 보지 않겠습니까? 안 그럼 아무도 안 보니까. 네, 그 부분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제가 진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0.1개라도 매수를 해서 좀 오래오래 한 2050년, 뭐 적어도 2033년, 뭐 요렇게 8년 정도거든요. 이렇게 가져가면 정말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지금 0.1개 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0.1개 매수하려면은 넉넉 잡아서 한 1,500만 원 있으면은 0.1개 살 수 있잖아요. 1,500만 원 정도는 누구나 뭐 마음만 먹으면 마련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대학생들도 마음만 먹으면 열심히 모으면 요 정도는 네, 몇 년 걸리긴 하겠지만 충분히 모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모아서 0.1개를 사서 최소한 2033년까지는 좀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게 1억이 되잖아요. 1억이 되고 나중에 뭐 2억 3억 되고 나중에 또 10억이 될 텐데 요런 성장 과정을 지켜보고 올랐다고 홀랑 팔아버리지만 않으면 오래오래 가져가면서 좀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해제 뭐 이런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실 뭐 비트코인 오른다고 말한 게 이 세상에 저만 있으면 뭐 제가 해제할 뭐 이렇게 자격이 있겠지만 사실 뭐 정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요때부터 이제 뭐 1억 된다, 10억 된다, 100억 된다를 외쳤거든요. 저도 그들 중에 한 명이었을 뿐이고 제가 특별히 뭐 대단한 의견 이야기한 건 그냥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전문가라고 지칭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제가 비트코인 전문가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많이 틀리고 그냥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투자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투자자예요. 네, 누가 이야기하면 그거 좋은 건가 하고 알아보고 근데 뭐 저는 그냥 바로 사진 않아요. 저는 한번 살 때 정말 까다롭게 검증하고 또 검증하거든요. 비트코인은 그 모든 검증을 들이대도 어떤 잣대를 들이대도 그걸 다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정말 되게 훌륭한 자산인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때 투자할 때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잘 모르고 투자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점점 더 이렇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비트코인 꼬꼬마였는데 어느덧 만으로 한 4년 정도 됐거든요. 21년부터니까 뭐 횟수로는 한 5년 차가 됐는데 이때부터 비트코인을 안 가지고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 꾸준히 투자하고 있고 보유 물량도 항상 갖고 있는 비트코인 홀더입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보다는 비트코인 홀더가 더 듣기 좋은 것 같네요. 갖고 있다는 뜻이죠. 네, 비트코인 홀딩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여러분과 똑같은 입장이에요. 하지만 저는 뭐 여기에서 운 좋게 알트 투자를 안 해서 조금 더 투자하기가 좀 편해졌죠. 알트는 올해는 투자를 전혀 안 할 생각입니다. 나중에라도 할까?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거의 안 할 것 같긴 한데 이제 또 막 가격이 오르고 하면은 특히 이더리움 오늘 많이 올랐잖아요. 뭐 하루에 20%씩 올라. 뭐 스캠 코인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데 뭐 이게 현실입니다. 20% 오른 게 이더에게는 오히려 저는 더 단점이라고 생각해요. 단기에 급등하고 또 단기에 폭락하고 하면은 이더를 투자하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뭐 이더 투자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알트에 투자하는 거를 정말 진지하게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어느 시점부터는 알트 이야기를 아예 안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때 뭐 다 팔고 나서 알트는 뭐 제가 어차피 비중도 크지 않았는데 여기 내 스트레스를 좀 먹는구나.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구나. 규모에 비해서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알트는 투자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알트를 투자하시는 건 자유인데 그동안 겪었던 이 하락장에서 겪었던 뭐 대부분 반토막 이상 났잖아요. 뭐 이도가 반토막도 더 빠졌는데 이 스트레스 뭐 어떤 건 막 90%씩 빠졌죠. 이 스트레스를 감내하면서까지 알트를 투자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먼저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비트코인만 자산으로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듯이 자산으로서 좀 투자를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람들은 대부분 매수할 때는 장기 투자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021년에 요때 삼성전자가 엄청 올랐죠. 2000 뭐 이때 9만 전자 됐잖아요. 9만 원이 넘었음에도 나는 삼성전자 좋다고 생각하니까 장기 투자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기 투자를 해요. 강제 장기 투자죠. 네, 요때 장투를 하고 9만 원에 딱 매수를 했다고 칠게요. 9만 원에 매수를 해서 9만 6천 원 되는 걸 보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죠. 너무 행복하고 그래 역시 내 판단은 옳았어. 절대 팔지 말아야지. 장기 투자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부터 물리기 시작하죠. 네, 5만 원 깨고 다시 올라왔죠. 그래 난 장투였으니까 하고 8만 9천 원까지 왔을 때 당연히 안 팔았죠. 장투니까. 그리고 또 물려가지고 5만 원 밑으로 또 떨어졌죠. 49,500원인가. 그 다음에 계속 여전히 장투 중이겠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장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벌써 한 4년 됐거든요. 4년째 뭐 냉정하게 말해서 뭐 물려 있는 거죠. 이게 삼성전자가 좋아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탈출을 못해서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요때 비트코인으로 갈아탔더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말 좀 좋은 투자를 한다는 것은 뭐 이런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요럴 때 비트코인을 샀다. 이 정도 되면은 특히나 또 1억이 넘었잖아요. 1억이 넘으면 진짜 팔고 싶거든요. 정말 팔고 싶거든요. 근데 안 팔고 수익 실현 안 하는 거죠. 이게 장투입니다. 그리고 뭐 기다리다가 보니까 또 10만 달러 넘었죠. 요때도 안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투는 물렸을 때 안 파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랐을 때 익절하고 싶은 그 욕구를 참는 겁니다. 이게 진짜 장투라고 생각해요. 제가 작년 한 해 내내 한 말이 있는데 하락이 오면 그 하락을 온몸으로 맞고 가면 된다. 이 얘기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요때도 그 얘기 많이 했는데 또 하락이 오면 그냥 하락을 맞고 갑니다. 그럼 또 언젠가는 올라갈 그런 자산이거든요. 비트코인 같은 이런 좋은 자산을 매도하는 거는 정말 신중하게 매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억 넘으면 너 판다며 팔 겁니다. 근데 일부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0만 원어치 있으면은 한 10만 원어치, 만 원어치 뭐 요 정도 팔 수 있잖아요. 그동안 고생했는데 열심히 돈 벌어서 비트코인 모으느라 고생했는데 뭐 100만 원어치 샀는데 뭐 만 원 판다고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정도만 파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은 더 올라가면은 조금 더 팔 수 있죠. 예를 들어서 2억일 때 만 원 팔고 뭐 한 4억이 됐다. 그러면 요 정도 되면은 한 50만 원어치 팔 의향이 있습니다. 반 정도. 하지만 뭐 일부 물량은 한 뭐 100만 원어치 있다면은 한 50만 원어치는 이거는 뭐 2050년까지 가져갈 거예요.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물량을 전부 다 가져가야지 생각하면 2050년까지 가져가기 힘들걸요? 네. 오히려 일부를 매도하고 익절을 해야 스트레스 없이 오래 투자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건 그냥 제 의견일 뿐인데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창펑자와 아시죠? CG라고 많이 하는데 비트코인 투자는 어렵지가 않다. 패닉셀만 안 하면 된다. 네, 이게 진짜 핵심인 것 같아요. 패닉셀만 제발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CG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뭐 10만 달러 전에 깨지고 뭐 심지어 8만 달러도 깨지고 할 때 요때 아마 패닉셀 많이들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모습 보면은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서 일부 매도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 이렇게 되면은 뭐 이렇게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좀 파는 건 괜찮은데 가격이 떨어져서 꼭대기에 샀는데 가격이 떨어졌다. 여기에서 패닉셀 하는 거 그냥 이제 끝났나 보다 하고 뭐 손절 같은 거 있잖아요. 삼성전자 투자하셨던 분들 그리고 삼성전자에 9만에 아직까지 물려있는 분들 이분들은 비트코인 한번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투자하듯이 물려도 팔지 않고 버틴다. 대신에 본전 왔을 때도 안 판다. 원칙만 잘 지키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삼성전자 물려 있으신 분들 2021년에 뭐 9만 원에 물려 있으신 분들 아마 이분들 한 9만 1,000원 되면은 아마 이제 와 드디어 탈출했다 구조대가 왔네 하고 매도를 할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 9만 1,000원 되면은 저는 한 15만 달러까지는 15만 원까지는 네,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 존버한 게 아까워서라도 좀 더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아니면 반만 팔고 반은 뭐 비트코인 사는 것도 방법이죠. 그래서 좀 떨어지는 자산에 물리지 말고 비트코인처럼 좀 좋은 자산에 물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패닉셀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살 때는 빠지는 것까지 생각해서 매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2021년 한 11월 말쯤인데 22년 11월 죄송합니다. 다시요. 21년 한 11월쯤인데 요때가 최고점이었습니다. 요때 이후로 쭉 빠졌거든요. 네, 이럴 수 있다는 거를 알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멘탈에 타격 없게 현금을 좀 갖고 가야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냥 좀 기다렸다가 추매할 수 있게, 아니면 뭐 이렇게 분할 매수라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요때 사갖고 현금이 없다 그러면 요때까지 기다릴 수 있게, 그렇게 마인드 세팅하고 투자하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사도 되나요? 물어보시잖아요. 그럼 지금 사도 되는데 요렇게 빠져도 한 49,000까지는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락장이 오면 언제 올진 몰라요. 언제든 이렇게 오면은 요렇게 돼도 나는 안 팔 수 있다 하시는 분만 비트코인 지금 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는 건 좀 책임이 무겁다고 생각해요. 무거울 때 사는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가벼울 때는 안 사고 있다가 지금 아주 무거워졌을 때 더 무거운 걸 기대해서 사는 거잖아요.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상승에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비트코인 투자 지금 사도 되나요? 49,000달러가 돼도 안 팔 수 있으면 지금 사도 됩니다. 그리고 요 가격이 돼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을 자신 있으면 안 사도 됩니다. 뭐 네가 사라 그래 샀다 이런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비트코인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리고 앞으로 더 비싸질 거라 생각은 하긴 하지만 비트코인 투자는 되게 험난합니다. 진짜 험난해요. 요런 거 다 각오하고 장기 보유 생각하고 투자하면은 반대로 비트코인보다 더 좋은 자산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이건 좀 되게 안타까운 소식인데, 패드와치를 보면 6월 달에도 금리 동결될 가능성이 너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월 아저씨가 어저께 인터뷰를 할 때 좀 별로 그렇게 낙관적으로 이야기를 안 한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솔직히 제 생각에는 저는 이쯤에 오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5월 7일이고 우리나라 시각으로 5월 8일이니까 이제 금리가 동결되겠지만 그 이후에는 다음엔 인하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한 요쯤에 10만 달러 넘을 거라고 그냥 재미 삼아서, 뭐 제가 뭘 알고 그랬겠습니까? 재미 삼아서 이렇게 얘기를 자주 했었는데, 근데 6월 달에 금리가 동결됨에도 불구하고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지 싶긴 하거든요. 금리 인하가 좀 늦춰졌습니다. 7월부터 될 것 같아요. 상반기부터 됐으면 좋았는데 하반기부터 될 것 같습니다. 7월에 한 번, 그리고 뭐 10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3번 정도는 할 것 같긴 해요. 아직까지는 3번에서 5번 정도 올해 금리 인하 할 것 같고, 내년 1월까지 보면은 한 4, 5번 할 것 같거든요. 아직도 이거는 좀 유효합니다. 요렇게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여기까지 보면은. 근데 그때가 좀 비트코인의 이번 사이클 정점쯤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내년 1월에 마지막 금리 인하 하고 나면 그 뒤에는 요때까지는 좀 많이 오르다가 그 뒤에는 좀 많이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최고점 대비 한 50에서 60% 정도는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투자가 그래도 쉽지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요때 내가 비트코인 한 개를 힘들게 모아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2억 5천이 됐다. 그럼 요게 다시 1억까지 빠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2억 5천이던 게 1억으로 빠지면 정말 많이 아픕니다. 요런 거를 각오하는 사람들이 장기 투자하는 거죠. 장기 투자가 쉽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알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 내가 겪어보면 쉽지 않습니다. 뭐 운 좋게 벌었네 하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운 좋게 번 건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보유만 하고 있어도 얼마나 고통스러운데요. 그리고 이거 되게 기쁜 소식이죠.
저 밑에 뭐 9위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이 자산 순위에서 벌써 훌쩍 올라가지고 5위까지 올라왔어요. 이야. 네, 이제 3조 달러 삼형제였죠. 네, 얘네 셋이 3조 달러 넘었었는데 지금 뭐 애플과 엔비디아는 2점 후반대 되지만 아무튼 얘네들도 뭐 분위기 좋으면 3조 달러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밑에까지 네, 바짝 쫓아왔어요. 네, 훌륭합니다. 아마존과 알파벳, 구글이죠. 넘어섰어요. 뭐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앞으로 1년 안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내년 뭐 길게 봐서 내년 한 1, 2월까지 보면은 장중 한때라도 넘어갔다가 사실 다시 처질 것 같아요. 뭐 하지만 1년 안에 순위가 2위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8년쯤 지나면 네, 금의 시총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건 뭐 지켜봐야겠지만 금시총을 넘어서는 그날이 진짜 올까 이게 좀 되게 궁금하긴 하네요. 비트코인 어떻게 벌써 5위가 됐죠?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이게 비트코인의 출발은 밈이거든요. 밈 일종의 밈. 뭐 여러분들 그거 뭐 피자데이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피자데이 때 피자 두 판을 사는 때 비트코인을 10,000개 넘게 줬거든요. 지금 시세로는 뭐 1조 5천억 정도 주고 피자 두 판 먹은 셈인데 뭐 지금까지 안 갖고 있으면 뭐 의미가 없으니까 아무튼 그랬던 비트코인이 시총 순위에서 아마존과 구글도 뛰어넘고 이제 벌써 5위까지 올라왔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좀 시간이 1, 2년 뭐 그냥 4, 5년 지나면은 2위와 격차가 큰 2위를 하지 않을까. 3위와 격차가 큰 2위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되게 먼 미래 같지만 금방 옵니다. 시간이 되게 빠르잖아요. 비트코인 1억 간다. 진짜 오래전 얘기인 것 같잖아요. 지금 근데 비트코인 1억 간다. 뭐 감흥이 있습니까? 뭐 이미 1억 4,400인데 1억이 훌쩍 넘었죠. 이런 일이 시간이 지나면 다 현실이 돼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뭐 20살이 되는 걸 어렸을 때 믿지 못했어요. 나도 진짜 20살이 되는 날이 올까? 뭐 초등학교 저학년 때 20살이 돼서 나도 진짜 어른이 될 수 있을까? 했지만 뭐 순식간에 어른 되더라고요. 그리고 군대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학교 대학 졸업하고 하니까 순식간에 또 30살 되더라고요. 내가 30살이 됐다고? 내가 40살이 되는 날이 올까? 순식간에 40살 됐고 좀 있으면 또 이제 50살 되겠죠. 또 좀 있으면 청년, 60대, 70대 뭐 이렇게 되겠죠. 그냥 뭐 60대가 청년이니까 저는 아직은 청소년이라 생각합니다. 아직은 배울 것도 많은 나이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 나이라고 생각해요. 60대 청년분들이 아직도 열심히 좀 활동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활동해서 계속 사회 활동을 계속하고 뭐 경제 활동을 계속해야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나이가 세 자리는 돼야 이제 100살 넘어가야 좀 어르신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농담이 아니라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한 이제 50이 딱 반이지 않을까? 0세부터 100세까지 이제 100세 이후로 이제 노인 어른들이고 50세에는 청년이 되기 전은 40대까지는 청소년이 아닐까. 뭐 나이의 정의는 각자 하면 되니까. 네, 저는 아직 청소년기를 살고 있습니다. 청소년기 그리고 이런 청년기에 가장 투자하기 좋은 자산이 비트코인이 아닐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도 잘 생각해서 비트코인 오래오래 장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 네, 10만 달러 넘었다는 기쁜 소식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과 다음 주 토요일 저녁 9시에 강의를 하는데요. 뭐 비용은 따로 없고 저는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요한 시기니까 뭐 저도 그동안 매수 안 하고 있었는데 매수를 한 거였고 웅달님도 뭐 누누이 말씀을 하시지만 비트코인만큼 좋은 자산이 네, 별로 없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근데 비트코인의 제가 생각했 단점은 장기 보유하면 할수록 좋은 건 맞는데 아무래도 그럼 좀 돈을 써야 되는 현금 흐름이 좀 부족한 분들은 좀 일부 팔아서 이렇게 생활비로 쓰고 하기가 사실 좀 되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보완하고자 좀 배당주, 네, 고배당주는 뭐 배당주들도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융합을 해서
포트폴리오와 뭐 투자 전략을 어떻게 하면 될까? 네, 그거를 두 번에 나눠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전으로 저희 고래동 공부 컨텐츠가 되게 풍부하잖아요. 한 일주일 정도 시향 방송을 제 아침마다 방송을 하는데 일주일 정도 들을 수 있는 무료 수강권을 같이 드릴 예정이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네, 펜딩을 통해서 네, 여기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여기 펜딩 페이지에 잘 나와 있으니까 이거 보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